안녕하세요. 오동립TV의 오동립입니다. 오늘은 프롭테크라는 책을 번역하신 번역가님을 모시고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주창욱이라고 합니다. 책은 많이 팔리셨어요? 많이 팔릴 줄 알고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책 팔려고 번역했다기보다는요, 제가 공부를 하려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번역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왜 번역하셨어요? 그러니까 프롭테크를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요. 네. 공부하려고 책을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네. 영어 책이라도 있나 찾아봤는데 네. 딱 4개 있더라고요, 아마존에. 프롭테크라는 단어가 네. 이 빌딩이 점점점 더 고도화되고 대형화되고 이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테크놀로지를 합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거. 그렇죠. 예. 그러면 이 프롭테크라는 책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도 좀 읽어보긴 했었는데 아직 3분의 1밖에 못 읽었거든요. 뒷부분 잘 모르겠어요. 아유, 굉장히 많이 읽으신 거예요. 그래요? 예, 보통 추천사까지 읽고 그만 읽으시더라고요. 아, 그런 얘기 하면 어떡해요, 지금. 책을 좀 많이 읽어보시라고, 책 홍보도 좀 할 겸 해가지고 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근데 사실 추천사도 재밌지만 끝에 있는 번역 소감까지 핵심은 마지막에 있는 번역 소감이 핵심이죠. 그렇죠. 네. 네, 마지막 페이지 먼저 읽지 마시고 꼭 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예, 책 속에는 프롭테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신 분이 많이 있을 텐데요. 요즘에 이제 부동산, 이제 IT 두 개를 결합해서 새로운 신조어입니다. 예, 뭔가 새로운 게 탄생을 한 게 아니라 예. 우리가 아는 것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또 묶은 거 아닙니까? 프롭테크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설 기술에 관련된 콘테크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어떤 것들이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주로 이제 건설 회사에서 이제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 하는 것들을 어떻게 기술이랑 결합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건물을 짓는 방법. 이제 건물을 모듈로 지어서 예, 결국 합쳐갖고 하나의 건물로 빨리 만든다든지 그럼 공사 기간 좀 줄일 수 있겠네. 엄청 줄죠. 저 집을 아예 공장에서 지어갖고 와서 조립만. 네. 어차피 공사 기간 길면 그게 다 돈이고, 그리고 아파트 지으면 그게 다 분양까지 들어갈 거고, 네. 건물 지으면 그게 다 이제 임대까지 다 들어가는 건데, 공사 기간 최대한 짧게 하니까 뭐 금융 비용도 적어질 거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싸게 보게 되겠네. 그렇죠. 그럼 쉽게 말하면 사람이 그냥 아날로그적으로 계속 그냥 뭐 하는 것보다는 기계가 아니면 컴퓨터가 아니면 IT가 빨리빨리 해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 내에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집을 지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장에서 사람 대신 로봇가 집을 짓는 거예요. 로봇이라 그러면 뭐 로봇 태권브이 같은 로봇이 아니라 지금 웃자마자 얘기하신 거죠? 웃기려고. 아니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벽돌 쌓는 로봇이 있어요. 네. FBR이라는 호주 회사인데 네. 상장도 돼 있고요. 이제 사람이 집을 지으려면 이제 벽돌 옮겨야지, 또 이제 야근하면 인건비 더 줘야지, 이런 문제점들 좀 보완해서 24시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 나는 그냥 벽돌만 쌓는다. 사람보다 더 빨리 쌓여요. 건물 지을 때도 콘테크가 이제 건물 짓는 방법도 있는데요. 뭘로 짓느냐 이것도 하도거든요. 요즘에 그 ESG라고 재활용으로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는 여러 가지 산업에서 그게 이슈인데요. 건물도 지푸라기, 예. 지푸라기를 건축 재료로 만들어서 이제 벽을 쌓거나 친환경 어떤 재료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네. 건물을 짓는다. 네, 진흙이나 무슨 곰팡이를 이용해서 새로운 소재를 근데 곰팡이는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새로운 소재를 개발해서 집을 더 이제 인간에게 친화적으로 환경 친화적으로 짓고 더 싸고 더 튼튼하고 더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고.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금융 기술을 좀 잘 접목을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또 원활하게 또 개발하기도 하고 뭐 거래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금융 기술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핀테크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내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 집을 마련하지? 보통 옛날에는 뭐 신문에서 보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어디가 좋은지 듣거나 이게 다 데이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데이터들을 다 축적을 해서
빅데이터. 그렇죠. 아, 빅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좀 더 정확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렇죠. 요즘은 부동산도 직방, 다방 다 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직방 같은 기업들이 많이 출연을 하고 있고 네. 그 나라마다 이제 뭐 선호하는 주택이나 아니면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앱들은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 저 처음에 15년 전 일 시작할 때 그때는 다 신문에 뭐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게 다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뭐 홈페이지는 기본이고 거기 따라가지고 이제 앱도 깔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모든 거 집에 앉아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떤 거 보니까 뭐 3D 영상을 다 찍어가지고 집 내부까지도 다 띄우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다. 아, 저는 사실 이따 말씀드리려고. 아, 그래서 또 제가 앞서 나갔네. 아, 왜, 오늘 왜 이렇게 앞서 나가죠? 이해해주세요. 아유, 관심도가 이렇게 높은데 책을 많이 안 사셔서. 예, 농담이고요. 예, 그래서 농담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책 표지를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표지의 책입니다. 제목은 프롭테크. 근데 사실 뭐 인쇄를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저자랑도 협의를 했고 예, 인쇄 나오면 다 기부를 하기로 했어요. 아. 예, 프롭테크를 저처럼 공부하는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이런 사람들이 참고를 할 만한 책을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만든 거라 프롭테크 연구를 위해서 100% 기부를 하겠다. 취지도 좋네요. 뭐 예, 저도 학생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꼭 사서 읽어보시고 프롭테크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뭐 리치고라는 앱을 아마 들어보셨. 리치고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부동산 전국의 부동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네. AI가 10년 후에는 얼마, 3년 후에는 얼마 아, 예측해 미래 가격을 예측해 줍니까? 네, 아파트 값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전국의 그런 부동산 가격을 예측해주는 앱이 이제 리치고고요. 그러면 저 같은 중개인들은 그냥 은퇴해야 되겠는데요? 아니죠. 왜요? 이제 AI 의사가 나왔다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더 잘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하고 더 의사결정을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정보를 옛날에 종이로 보던 거 아니면 인터넷을 검색해서 보던 거를 컴퓨터가 좀 대신하고 AI를 해주니까 내 일이 더 편해지는 거예요. 이어서 얘기하실 게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금융 상품으로도 부동산이 많이 출시가 돼 있거든요. 뭐 리츠나 뭐 펀딩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전에는 내가 건물을 짓는다, 건물에 투자한다 그러면 내 자산이 뭐 몇백억 되는 부자들이 부자들만의 하는 나와 거리가 있고 뭐 연예인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커피 한 잔 값으로 나도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타사라는 업체인데요. 예. 이 중에 크라우드 펀딩, 그쵸. 새로운 금융 기법을 통해서 내 5천원, 만원을 커피 안 먹고 나는 건물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지대가 예. 열리게 된 거예요. 금융의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부동산의 영역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전엔 그런 벤처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아니면은 이제 리츠 같은 제도권 금융이 하던 일이었는데 예. 이건 뭐 카카오페이는 아시죠? 그래도 여기 사람을 무시하고 여기 사람이 무시해요. 그래도 같은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저하고 나이 차도 안 나잖아요, 저는. 네, 근데 카카오페이에 예. 우리 회비 내는 기능 말고 부동산 투자 기능 있는 것도 혹시 아세요? 여기 사람을 무시하고 점점 좀 작아지고 있는데 지금. 저도 몰랐는데 네. 카카오페이를 쓰다 보니까 네. 투자라는 메뉴가 있더라고요. 투자에 들어가 보면은 물론 증권 투자도 있는데 부동산 투자 메뉴가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크라우드 펀딩 혹은 B2B 대출을 하는 업체랑 카카오 이용자를 연결을 시켜줘요. 몇천 원을 하든 만 원을 하든 예. 맥스 100만 원 투자하면은 수익률이 꽤 금리보다 높게 나옵니다. 한 몇 프로 나와요? 공식 수익률은 10% 전후인데 예. 세금 떼면 한 5, 6%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그냥 그 정도 금액에서는 괜찮네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벤처기업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제도권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뭐 은행이나 증권사나 그런 것들이 하던 일들도 직접 이제 그런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얘기해 주실게요, 이어서. 그래서 AR, VR을 여러분 지금 뭐 네이버 부동산에 보시면은 예. 지금 이제 VR로 보기 아니면 뭐 항공으로 보기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렇죠, 맞아요. 예. 예전엔 직접 가야지 볼 수 있던 것들을 코로나 시대에 직접 대면을 하지 않고도
모델하우스를 가지 않고도 볼 수 있거나 유튜브로 항공으로 찍은 것들을 보면서 향에 대해서 어떤 집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내가 조작까지 해볼 수 있는 기술들은 많이 현실화돼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것도 촬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촬영을 해야죠. 네. 예, 그래서 그 촬영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좀 밥 벌어먹기 좋다고. 아, 그러면 건물 같은 것도 딱 그 찍어가지고 고객한테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 뭐 가보실 필요 없이 주변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저도 일 편하게 할 수 있겠네요. 네. 어. 건물도 그렇고 지방에 있는 토지 같은 것들, 농지 같은 것들은 서 가봐도 한눈에 안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예, 뭐 그건 좀 워낙 넓은 대지를 이제 보고 판단하셔야 되니까. 네, 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그래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많이 있습니다. 그냥 검색해 보면은 예. 많이 있어요.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셔가지고 아 이만큼 부동산하고 테크놀로지 이게 기술이 많이 이제 접목이 돼가지고 내가 조금 더 부동 투자하기에 좋은 시장이 됐다. 좀 더 원활하게, 편리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얘기할 게 공유 경제, 공유 키친도 있고 공유 오피스도 있고 또 공유 또 뭐 있나요? 공유 차량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기술하고 IT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IT라는 게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다. 프로테크도 새로운 게 아니라 얘가 조금 더 편하게. 예를 들면 뭐 옛날에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변했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게 기술의 결함인 것 같아요. 그럼 이 공유 경제도 IT가 접목이 되면서 좀 더 편하게 간 거기 때문에 네. 이것도 프로테크의 일종에다가 봐야 된다. 그렇죠. 예. 제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 몇 년 내로는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 생기면은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주차장이 없어질 것 같아요. 아, 다 차를 공유하니까. 지금은 건물을 지으면 지하 뭐 5층, 6층까지 주차장을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차들이 알아서 자율주행으로 주차를 하고 오면은 지하 공간이 남는 거예요. 지하 공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주차장을 아예 안 지을 수도 있고요. 공사비가 훨씬 적게 들겠죠. 그렇죠. 네. 너무 먼 미래 아닌가요? 이게 먼 미래가 자율주행이 일부 되는 차량들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예, 맞아요. 법령이 정리되고 뭐 10년 내로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 이게 너무 빨리 바뀌는 것 같아가지고 두려운 마음도 있거든요, 저는요. 조금 더 나아가면은 자율주행 차량이 그냥 아예 집이 되는 거죠. 이 차가 내 집. 차에서 산다? 네. 그럼 어디서 씻어요? 차에다가 다 갖춰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힐튼 호텔에서 만든 돌아다니는 힐튼 호텔 객실이다. 아. 그러면 호텔급 샤워시설도 있고 그러면 호텔급 침대도 있고. 지금 캠핑카 같은 뭐 이런 거에서 그렇죠. 나오잖아요. 부동산이 네. 사실 이게 부동산은 아니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그렇죠. 아니, 움직이는 게 부동산이냐? 그럼 이게 부동산이 뭐지? 집이 부동산인가? 이런 헷갈리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이러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아파트 가격이나 빌딩 가격 또는 주식 가격 아니면 비트코인 가격이 막 폭등하는 것도 정통적인 어떤 경제 상식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시장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이 돈이 아니다 그러면 또 생각하는 거죠. 그럼 돈은 뭐야? 돈은 뭐야? 그렇죠? 돈은 뭐야? 응. 돈도 뭐 실체가 있는 거야? 그것도 아닌데 그렇죠. 비트코인이랑 뭐가 달라? 맞아.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많거든요. 솔직히 따지면 종이에다 그냥 잉크해가지고 찍어 놓은 거잖아. 뭐 구로마블 화폐랑 다른 옛날에 20년 전에 여기가 논이었는데 그렇죠. 강남이 다 가수원이었고 배밭이었고 그랬죠. 그렇죠. 그때 뭐 땅값 100원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맞아. 예. 근데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몰랐죠. 알았으면 기저귀 차고 가가지고 땅 샀겠죠. 그래서 10년, 2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예. 저는 준비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예. 조금이나마 예측하고 예. 그래도 더 많은 일을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돈을 벌려면은 과거를 알고 현재를 정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미래를 예측한 사람들이 돈을 벌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부동산 관련된 예측은 프로테크와 함께 하세요. 스마트 홈이라 그러면은 나 집에 들어가니까 보일러 켜줘. 네. 전화로 해서 집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AI한테 명령을 하는 거죠. 근데 스마트홈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뭔가로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실 수가 있어요. 어디로 나갑니까? 어디로 나가야 돼요? 이쪽 저쪽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보통 가전제품을 이제 뭐 제어를 하는 거에서 보통 출발을 해요. 그렇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게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거잖아요. 하이빅스비 우리 집에 냉장고 틀어줘. 에어컨 켜줘. 네, 시리는 얘기 안 합니다. 역시 애사심이 강하십니다. 우리의 기업 삼성전자. 아, 삼성도 주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래 보니까 진짜 오를만해요. 사야 됩니까, 삼성전자? 도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홈이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해서 전기세를 아껴준다. 어떻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어떻게 전기세를 아껴주죠? 코드를 다 뽑아 놓나요? 아니면 두꺼비 집에 내리나요? 그런 식이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시에서 6시까지는 집에 없는 시간, 그 시간에도 쓸데없는 전원들 많이 소모되는 걸 그렇죠. 네. 꼭 필요한 전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그냥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뭐 유럽에서는 그런 전기를 모아서 그럼 그 시간에 전기 필요한 데다가 팔아. 그러면은 내 전기값도 아끼고 그쪽에서는 또 전기 싸게 사고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나라에서도 또 에너지 아끼니까 좋고. 스마트홈이 예. 내 생활을 편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우리 집 관리도 잘 할 수 있게 해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 단지, 우리 동네를 스마트홈이 다 관리를 해주면은 그럼 동네 차원에서 뭐 국가 차원에서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신기한데요? 디지털 집사 들어보셨어요? 우리 집에 가스가 고장났을 때, 뭐 싱크대가 막혔을 때 앱으로 입력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젊은점들에 다 연락을 해서 1등으로 다 택시 오듯이 그 사람이 이제 바로 달려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하나의 앱이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구독 좀 해주세요. 프로테크라고 하는 것들이 어려운 게 아니다. 네. 우리 생활을 좀 편하게 해주는 뭐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하는 단어다. 얘기를 안 하신 그런 것도 있나요? 있죠. 뭡니까? 또 재밌네요. 그 암호화폐. 암호화폐. 네, 비트코인이라든가. 네, 관심 많죠. 예.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음. 계약서 쓰고 잔금 얼마 지르고 아, 그걸 비트코인으로 계산한다고요? 그럼 비트코인이 하나의 기축 통화가 된다는 가정하에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달러랑 같은 어떤 그 기축 통화가 되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으로 뭐 다 거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신 건데 최근에 스타벅스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결제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테슬라도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아, 테슬라도 그러네요. 네. 아니, 테슬라를 제가 안 타고 다녀가지고. 오늘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테슬라는 제가 안 타고 다녀가지고. 저도 저는 아직도 내연차를 타고 다닙니다. 또 커피는 외제 커피 먹는데 차는 국산차 타고 해외 거래 같은 경우는 절차들이 까다롭거든요. 예. 화폐를 통해서 진짜 간단하게 거래가 되고 그런 세상이 금방 올 수 있을 진짜 것 같습니다. 폭넓은 분야에 다 사용을 가능하다. 요즘에 메타버스가 굉장히 유행한다고 예, 그렇죠. 예, 맞아요.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게임처럼 한 이제 얼스2라는 게임이 있어요. 같은 시대 사는 사람이 맞긴 한데, 그건 무슨 게임입니까? 제2의 지구를 네. 똑같이 만들어 놓고요. 네. 구글 맵을 쫙 나눠요. 똑같은 크기로. 요 땅, 요 땅, 요 땅. 그래서 이게 내가 찍으면 이게 내가 사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 브루마블 같은 건데, 네. 아. 네. 땅을 사면은 좋은 땅은 금방 없어지니까 비싸질 거 아닙니까? 예, 예. 정말 나중에 이 땅을 누가 산다든지 게임이 발전해서 뭐 게임이 추가되면은 그게 현실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얼스투라는 것도 아. 지구를 기초 자산으로 한 게임이니까 현실감 있겠는데요? 이 땅 내가 사고 싶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게임 머니로 샀는데, 네. 나중에 이게 좀 치열해지고 이 게임이 현실화되고 하면은 실제 돈을 주고도 살 수도 있겠네요. 그때 비트코인을 주고 산다. 지금도 돈을 주고 사요. 더 충격적인 거는 네. 지금 그 게임에서 청와대가 누구 걸까요? 모르겠는데요? 청와대 주인이 중국 사람. 그러니까 게임에서는 청와대가 중국 거예요. 그거 사야 되는데. 중국 사람은 지기 싫은데. 그래서 나중에 저도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돈 많이 벌면은 중국 사람한테 사겠죠. 더 비싸게 주고. 그럼 그 사람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삼성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애플 본사를 샀어요. 애플 본사 진짜 사셨어요? 아직은 안 샀는데 살 생각이다. 네. 아니 사면은 애플 사람이 화날 거 아니에요. 샘성 직원이 우리 회사를 사? 이제 더 비싸게 주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노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복수심으로 내가 산 것보다 더 주고 사. 그럼 난 차이가 볼 테니까. 찾아봤더니 이미 주인 다 있더라고요. 이 게임 얘기 재밌네요. 이 게임 얘기. 네, 부동산이 우리가
뭐 현실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 이런 것도 일종의 부동산이라고 할 수 그쵸.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상현실에서 내가 부동산을 사고 팔고 네. 뭐 이용하고 네. 뭐 이런 거잖아요. 예. 네. 이제 어디 건물을 지었는데 잘 됐어요. 네.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그럼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테스트를 해본 거잖아요. 게임 속에서요. 그럼 내가 진짜 거기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면 잘 될 가능성이 더 많겠죠. 아, 그러면 이제 현실을 한번 예측해보는 어떤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게 이제 업계에서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고요. 아.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테크의 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부동산 개발이라는 게 큰 돈이 들어가고 장기간 시간이 필요한데 잘못 개발하고 뭐 이래버리면 백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되돌릴 수 없어요.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백도에도 비용이잖아요. 네.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면은 그 안에서 아 되는지 안 되는지 사업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개발할지 할까 말까 버튼을 누를지 말지 고민을 해가지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게임 이름이 다시 뭐라고 하셨죠? 얼스2. 얼스2. 아 제2의 지구. 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생각했던 거 말고도 네. 부동산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부동산이 또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간의 개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공간이 내가 살던 예전에 살았던 공간과 많이 달라질 거다. 이 변화에 쫓아가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뿐만 아니라 요즘엔 또 좋은 정보들이 하도 많으니까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것이 요즘에 유행을 하는지 또 나도 새로운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내가 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동엽 TV 영상은 참신한 얘기들을 좀 다뤘던 것 같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